안녕하세요.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선일 원장입니다.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드름 상당히 많죠. 사실 없는 분보다 있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전에는 다소간에 피할 수 없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여드름이 굉장히 잘 발생하고요. 보통은 20세 전후도 사라지지만 최근에는 이제 환경 또 사회적으로 복잡한 여건 때문에 성인형 여드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성인형 여드름으로 넘어가면 주기적으로 발생 또 진정이 반복이 되면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증상의 반복 때문에 치료를 하다가 포기하거나 또 중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드름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생겼을 때 즉시 바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기본적인 여드름 케어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권해드리는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바탕이 있습니다. 여드름의 시작이 모공이 막히는 것인데요. 아주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모공이 막히면 문제가 커집니다.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모공이 막히지 않는데요.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모공이 막히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주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또 결과도 나와 있는데 여드름 모공이 막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이 핵심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식 식이가 적절치 않거나 또 본인이 이제 피부를 어떤 잘못 관리해서 더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여드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이제 발생이 되죠. 부신 피질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몸은 이제 스트레스에 적응을 잘 하게 되지만 여드름은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음식도 잘 알려져 있죠. 몸에 나쁜 음식은 역시 여드름에도 나쁩니다. 이렇게 소화 흡수가 빨리 되는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 또 많은 유제품들, 그리고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는 이러한 이제 염증 반응을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은 피지가 많다고 생각해서 악화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죠. 사실 피지가 많은 것은 맞는데요. 단순히 많은 피지 때문에 여드름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세안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때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 피부의 특징을 제가 띄워놓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기능이 나빠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드름은 만성염증이죠. 피부의 만성염증이 오래가면 피부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장벽 기능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또 피부 내에 있는 많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차단시켜주는 장벽이 있는데요. 이 장벽이 깨어지는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벽 기능을 잘 보호하는 것이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 기능을 잘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오일이 많더라도 번들번들하더라도 피지만으로는 피부의 보습 기능을 다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벽 기능이 약해진 이유는 피부 안에 있는 보습제의 양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습을 잘 하는 것, 그리고 보습 기능을 망가뜨리는 과도한 세안이나 스크럽, 항생제가 포함된 많은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등은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드름 치료의 이제 치료 방향을 저희가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 피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저희가 전력을 다합니다.
즉 적절한 세안, 그리고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 또 보습을 잘 유지하도록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또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염증이 생길 때는 바로바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생기더라도 염증이 생겼을 때 빨리 치료해서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관리, 즉 환경 요인의 영향을 최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편안하고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여드름 치료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의 기능을 이제 정상으로 바꾸는 것이죠. 염증 때문에 약해져 있는 피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가벼운 박피, 민감한 피부에 맞는 화학 박피들을 반복해서 이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필링을 하면 피부 기능이 좋아질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 피부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필링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필링은 굉장히 미세한 자극을 약품을 통해서 피부에 가해서 피부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피부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 결국 정상 속도로 회복된 피부가 자기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보습 인자를 잘 피부 내에 고르게 형성하도록 다시 리세팅 시키는 것입니다. 즉 몸 안에 있는 피부 보습 인자가 다시 회복이 되면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환경으로부터 수분을 잘 보유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이 필링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각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피부 재생 속도를 정상으로 바꿔서 원래 피부 기능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증 기간을 줄이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혈관 레이저를 사용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 붉은 기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붉은색이 한 달 가는 것과 6개월씩 가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틀리죠. 붉은색을 빨리 줄여서 염증을 빨리 끝내면 이 누적된 염증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나빠지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증상이 심할 때는 흉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약물을 단기간 투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장기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드름이 덜 생기게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화학박피술, 레이저, 또 약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염증성 여드름이 해결되지 않는 부위가 있다면 저희가 해당 부위의 피지선을 줄이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바야시나 아그네스로 알려진 보주파를 사용해서 피지선을 크기를 이렇게 줄여 놓습니다. 피지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죠. 전류의 힘으로 피지선 크기를 줄여 놓으면 해당 부위의 피지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한 여드름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흉터가 생겼을 때 네 번째 이제 치료법이죠. 흉터가 최근에 막 생겨서 약간 파여 있을 때 몇 주나 몇 개월 이내에 발생한 흉터는 신속히 레이저 치료를 반복하면 깊게 파이는 영구적인 흉터를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여드름 치료를 시행하겠습니다. 즉 여드름이 생겼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생겼을 때 전문의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받고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면 간단한 치료라도 이제 반복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 피지선을 줄이는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고려하셔서 흉터 발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여드름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염증이 심할 때 바로 치료받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